네, 뉴욕 증시는 이제는 감흥이 떨어질 정도로 눈만 뜨면은 사상 최고치가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11월도 굉장히 화려하게 열고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들 나왔는지 저희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천장을 계속해서 뚫어냅니다. 제가 고점 부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예상됐던 흐름인가요, 전문가님께서? 예. 좀 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에 0.2%대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6% 정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썼는데요. 1.6% 상승했습니다. 어제 종목별로 보면은 역시 테슬라가 8.5%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일링스가 3% 상승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2% 상승했고, 웨스턴 디지털이 3.6% 상승해서 반도체 부문은 반도체 주식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페이스북이 사명을 이제 메타 플랫폼으로 변경을 했는데 2% 상승했고요. 포드가 5.1% 상승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어제 12.6%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소 관련 업체인 플러그 파워가 8.8% 상승했습니다. 스타벅스도 3.5%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델타 항공이 3.3% 상승,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3% 상승해서 항공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카니발이나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는데,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5.2% 상승했고 카니발은 4% 상승했습니다. 어제 카지노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센즈가 5.7% 상승했고 MGM이 2.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EV고 같은 경우는 11.4% 급등을 했고요. 차지포인트 홀딩스, 블링크 차징 3.5%, 5%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백신 관련 업체인 노바백스가 16% 급등을 했는데요. 캐나다 보건당국의 이제 코로나 백신 승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할리데이비슨도 9% 급등을 했는데요. 이유가 이제 그 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폐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AMD도 어제 4.1% 상승을 했는데요. 노스랜드의 애널리스트는 2022년도에는 그러나 이제 성장세가 이제 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는 2022년도에는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이제 이익률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20달러를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에서 마켓퍼폼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트코는 루프캐피탈이 이제 현재 이제 겨울 인기 상품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식료품 등의 분야에서도 지금 점유율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하면서 이제 목표 주가는 515달러에서 54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제 CT에서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디램 가격 하락이 2022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회복을 예상하면서 낙관론을 유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12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노스랜드 애널리스트가 이제 파운드리 지금 부분에 지금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익성, 이익이 나올지는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밸류에이션은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은 마켓 퍼폼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49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월 제조업 PMI가 이제 60.8로 발표됐는데요. 전월 61.1보다 낮지만은 시장 예상치인 60.3보다는 소폭 웃돌았습니다. 그다음에 10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어제 58.4로 발표됐습니다. 전월 60.7보다는 낮고 시장 예상치인 59.3보다도 낮습니다. 네. 제조업 PMI가 안 좋았습니다. 중국도 저희가 2달 연속 꺾었다라고 50 이하하지 않겠습니까? G2의 제조업 경기가 씹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상 최고가 돌파의 의미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문가님? 제조업 PMI는 꺾였지만은 그렇게 아주 많이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50이기 때문에 훨씬, 시장 예상치보다 아주 그냥 소폭이기 때문에 어제는 그것보다는 결국엔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론,
그것이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지금 뭐 테이퍼링도 별 다르게 없이 그냥 무사히 지나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파월이 이제 어떤 멘트를 하느냐 이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6개월에 끝내느냐 뭐 8개월에 끝내느냐 뭐 이런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은 뭐 지금 예상하기로는 네. 11월 말까지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가느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뭐 직진을 하게 될지 한번 조금 쉬었다가 하게 될지 차일 뿐이지 이달 말까지는 전혀 뉴욕 증시 추세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FOMC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고 뭐 지표가 부진하는 것도 요 정도쯤이야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어닝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베팅이 나오고 있고 FOMC를 앞두고 나서도 확정 이익을 챙기려는 투자자들보다는 그냥 주식을 끌고 가겠다라는 포지션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될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명확하지 않습니까? 주도주가 너무나 뚜렷하게 뉴욕장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또 이렇게나 많이 급등을 할 줄이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1,200달러까지도 돌파가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너무나 속도감이 있는데요. 네, 테슬라가? 뭐 예. 쉬지도 않고 뭐 차트 보시면은 네. 이격도도 엄청나고 그런데 뭐 제가 뭐 아직까지 고점은 아니라고 그냥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뭐 좀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뭐 지금 여기서 파는 거는 섣부르게 팔면은 또 더 오르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추가 수익의 기회를 좀 놓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고점 사인이 나오면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계속 올라갑니다. 페이스북도 워낙에 뭐 메타 기업으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과 또 아마존은 그닥 컨디션이 좋지가 못하고요. 이런 차별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간밤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전문가님 러셀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지금 대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또 살게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이전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이제 보면은 수익률이 대형주보다 좀 많이 못 미쳤는데 네. 저는 러셀 지수의 강세는 좀 더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뭐 빅테크 주식이나 뭐 대형주나 이런 쪽만 오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러셀 지수가 좀 받쳐주면은 빅테크 주식이나 대형주가 좀 흔들리더라도 시장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체감 지수는 좀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러셀 지수의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조금 틀린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형주가 힘을 못 쓰고 올해 보면은 이제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한데 미국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키 맞추기 장세에 조금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살 게 많아서 좋겠어요. 이제는 중소형주 쪽으로 또 이제 눈을 돌리면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게 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승장의 추세가 올곧게 진행이 될 거라고 월가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저희 최현재 전문가도 함께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반도체 주식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약간 어닝이 좀 부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앞서서 얘기를 조금 해주셨잖아요. 탄력에 있어서는 크게 아직은 또 기대하기 힘들까요? 이쪽은?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엔비디아나 뭐 AMD, 엔비디아는 어제 또 사상 최고치를 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뭐 일반 D램 업체들이나 이런 쪽은 여전히 조금 부진하고 기존에 이제 조금 강했던 반도체 장비 주식 중에서 좀 강했던 ASML도 추세는 좀 완연히 좀 꺾인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AMD나 엔비디아가 좀 더 상승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지 않으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바톤을 장비주들이나 D램 업체들이 이어받아서 계속 가야 되는데 일단 그런데 추세상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지금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뭐 당분간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쪽만큼의 아주 탄력적인 건 아닐 것이고 그래도 방향은 위쪽으로 잡히지 않을까 예상해 주셨는데 국내 증시도 반도체 쪽 마찬가지입니까? 네, 반도체주 네. 뭐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는 지금 7만 원 초반, 69,500원에서 7만 1,000원
이 사이에서 지금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이닉스만 조금 탄력을 받아가지고 조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전체 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이쪽이 가고 어떤 날은 저쪽이 가고 종목들 간에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더 순환매는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삼전보다 하이닉스 쪽의 매매가 유리하다라는 거는 한 일주일 전부터 강조해가지고 피력해주고 계신데 탄력 괜찮더라고요. 네, 상승폭 있을 때마다 큼지막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을 보고 그리고 뉴욕장을 보면은 너무나 큰 괴리감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뭔가에 대한 분석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보다 성장성에 대한 거를 더 많이 부여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혹자는 지금 공급망 차질이 우리나라에서 더 좀 심하게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좀 더 성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뭐 자금이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쪽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죠. 좀 많아가지고 미국 네네. 대비 지금 눌려 있는 건데 지금 반도체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코모더티 원자재 시장하고 좀 저는 이제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결국엔 사이클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디커플링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저희가 감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저희가 매일매일 뭐 어떤 종목과 이슈를 따라가면서 빠르게 대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시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라고 뭐 하긴 뭐 합니다만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요즘에 뭐 메타라던가 NFT 관련주들, 게임주들 이쪽으로만 매수세가 너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이쪽으로 뭐 매매하는 포션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준비하는 차원의 매매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 어제 게임주들도 지금의 양상은 조금 좀 틀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펄어비스가 대장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NFT 쪽에 이제 뭐 위메이드는 이미 그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은 어제 또 카카오 게임즈가 또 NFT 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어제 또 굉장히 또 많은 많이 큰 폭의 올랐죠. 상승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예. 결국에는 게임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장비주들처럼 결국에는 그 자체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결국에는 게임주들을 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또 길목 지키기 매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조금 더 뭐 게임주들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NC소프트를 대장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확률형 게임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돈을 써야지 아이템을 구매를 해야지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많이 좀 돌아섰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은 결국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렇게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한 거고요. 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또 그 오딘 라이언 하트사를 이제 인수하면서 또 그쪽으로 또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NFT 쪽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들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위메이드는 솔직한 얘기로 뭐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확한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저희 잘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네, 악재에 이렇게나 둔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외눈박이 같은 사상 최고치 지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테이퍼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충격이라기보다는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강세장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는 또 안타까움을 안고 있는 우리 승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너무 과열권에 있고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또
쉽사리 매수가 되지 않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길목을 지키는 거다. 과열된 섹터이든지 간에 그렇지 않던지 간에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중요하다는 최현재 전문가의 전략 조언 저희 참고하면서 모닝타임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